은퇴 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롭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고독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혼자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공동체를 선택한 한 67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누군가의 쓸쓸한 죽음을 안타까워하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건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 내 일일지도 몰라. 그날 이후 그는 홀로 사는 방을 정리하고 공동체 주거라는 낯선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 남성 김정호 씨는 35년 동안 대기업 연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신문을 읽는 게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는 날이 쌓이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늘 바쁘던 직장 시절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간절했지만 막상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게 되자 공허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 곳도 찾아올 사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TV 뉴스에서 고독사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면 속의 인물이 마치 미래의 자신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대신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시니어 공동체 주거라는 단어를 발견했고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협동형 마을에 입주 신청을 냈습니다. 그곳은 60세 이상 노년층이 함께 모여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살되 식사와 취미생활, 돌봄을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입주 전 인터뷰에서 그는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외롭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묘한 모순이 바로 많은 노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길 바라지만 동시에 간섭은 싫은 마음. 그러나 그 공동체는 그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날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먼저 인사를 건네야 했고 공용 정원에서는 함께 잡초를 뽑아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귀찮게 느껴졌겠지만 그는 점점 그 시간들이 기다려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데서 얼마나 버틸까 싶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스스로를 놀라게 할 만큼 활기차졌습니다. 매주 열리는 영화 모임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고 오후에는 이웃과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짧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나도 누군가의 일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오랜만에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주거는 보통 개인 원룸형 공간에 기본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용 식사와 관리비가 한 달 60만 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도시 원룸에서 살며 외식하고 배달 음식에 의존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지출이 줄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그는 취미 강좌를 듣고 마을 신문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돈보다 중요한 건 매일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생존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고립은 몸과 마음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노년의 삶에서 혼자 산다는 건 무엇인가?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0만 명을 넘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립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단순히 함께 살아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김정호 씨가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공동체가 억지로 친밀함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택적 관계, 즉 필요할 때 연결되고 원할 때 물러설 수 있는 유연한 관계망이 그를 살렸습니다. 이는 은퇴 이후 관계의 핵심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되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거리. 그게 진짜 사회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하루의 목표가 생기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뭐하지? 라는 공허함이 컸지만 지금은 오늘은 누구랑 점심을 먹을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지 개인의 의지로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 후의 삶은 개인의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환경이 사람의 정서를 결정합니다.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외로움 앞에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공동체 주거는 단순히 주거의 대안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예방책이라고.
외로움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료비와 사회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면 이런 공동체적 모델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립과 연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김정호 씨가 몸소 보여준 건 함께 사는 것이 곧 살아남는 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꼭 큰 마을일 필요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의 모임, 작은 취미 동아리 혹은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주 1회의 약속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그 관계는 작은 용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김정호 씨가 처음 문을 두드릴 때 느꼈던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그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혼자 살아갈 자신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용기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군가에게 불리고 싶어 합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삶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직 가능할 때 당신이 먼저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 안에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하루,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 이후 혼자 사는 삶은 단순한 생활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구조적인 문제이자 심리적 위기다. 오래 일했고 충분히 모았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홀로 마주한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공허하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끊기고 하루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은 날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몸은 무거워진다. 고독은 그렇게 서서히 사람의 삶을 잠식한다. 고독사라는 단어는 단지 충격적인 뉴스 제목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서 현실로 존재하는 이야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만큼 고립의 위험도 함께 커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핵심은 단 하나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이다. 김정호 씨의 공동체 선택은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는 혼자서 버티는 대신 함께 살며 나눌 수 있는 길을 택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동거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었다. 매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경험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소속감의 표현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관계의 보골력이라 부른다. 관계는 단절되면 다시 맺기 어렵지만 한번 연결되면 그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김정호 씨는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히 인정했고 그 용기가 새로운 관계를 불러왔다. 노년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순간 해결의 길은 멀어진다. 나는 괜찮다는 말 속에는 사실 가장 깊은 불안이 숨어 있다. 전문가들은 고립의 신호를 말의 줄어듦에서 찾는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굳고 생각이 굳으면 감정이 닫힌다. 반대로 대화가 시작되면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린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대화의 가능성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받는 시니어 코하우징 코마이너스 하우징이나 공유주거 모델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각자의 방은 있지만 거실과 식당, 정원을 함께 쓰며 자연스럽게 일상이 교차된다. 그런 교차의 순간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누군가의 하루를 챙기게 된다. 그것이 바로 돌봄의 시작이다. 돌봄은 꼭 전문가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한마디 밥은 드셨어요? 라는 관심이야말로 진짜 돌봄의 언어다. 김정호 씨는 말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때 찾아온다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공동체의 장점은 분명하다. 개인이 모두를 책임지는 구조에서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나누면 부담이 줄어든다. 공용식당, 세탁실, 차량 공유, 공동구독 등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효율을 높인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협동의 경험이 노년의 자존감을 회복시킨다는 점이다. 일을 그만둔 후에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이 삶의 에너지를 만든다. 일본의 시니어 마을 유이노 사토는 주민 스스로 마을 회계를 관리하고 자원봉사로 공동 텃밭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도 점점 이런 모델이 늘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일수록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가온다. 하지만 공동체가 만능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형태는 없고 관계에도 피로가 존재한다. 중요한 건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적당한 거리의 친밀함이야말로 노년 공동체의 핵심이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안부를 묻는 관계, 그것이 지속 가능한 연결이다.
김정호 씨가 그곳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도 강요 없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리듬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길에서 이웃을 만나 짧은 인사를 나누고 오후엔 혼자 책을 읽는다. 저녁에는 공동 부엌에서 함께 식사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 안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있다. 공동체란 결국 함께 있어도 각자의 삶이 존중되는 공간이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노년의 풍경도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연금이나 집값이 아니라 연결이다. 돈은 삶의 수단일 뿐 관계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아무리 풍족해도 대화가 사라지면 마음은 메마르고 아무리 가난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있으면 삶은 견고해진다. 우리는 그 단순한 진실을 종종 잊는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재산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다. 김정호 씨의 선택은 그래서 특별하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갔다. 외로움을 견디는 대신 함께 나누는 길을 택했다. 그 용기 하나가 그의 노년을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공동체는 꼭 마을일 필요가 없다. 동네 반찬가게 사장님과 매주 안부를 주고받는 일, 아파트 독서 모임에 나가는 일, 이웃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며 인사를 건네는 일. 이 작은 관계들이 쌓여 고립을 막는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크고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 사람 사이의 연결선이 하나씩 이어질 때 비로소 삶은 따뜻해진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묻는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삶의 후반전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관계이며 혼자 버티는 힘보다 함께 살아갈 용기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더 많이 기대야만 버틸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다시 열린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누가 옆에 있느냐로 결정된다. 고독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 손끝에 따뜻한 하루가 매달려 있다.